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소들이 가지는 성질의 규칙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원자의 결합을 통해 물질을 설명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밝혀진 원소는 118가지입니다. 이 원소들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배치한 것이 원소 주기율표, 즉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서는 원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원소의 이름을 알파벳 약자로 표기한 것을 원소 기호라고 부릅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상온에서, 즉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실온에서 물질의 상태도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 물질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 우리 지금 표에서는 파란색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이 상온에서 검은색 글씨,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금속이 아닌 물질들, 우리 비금속 원소와 준금속 원소를 포함해서 금속이 아닌 원소들은 기체 상태로 오른쪽 위쪽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주기의 원소라면, 우리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을 같은 2주기의 원소라고 부른다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듐을 2족 원소라고 불러요. 여기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치한 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이 되풀이되어 나타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를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왼쪽 줄에 해당하는 원소입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그룹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족 원소라고도 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족 원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은백색의 무른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광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실온에서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방출하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에요. 17족 원소라고도 하고요. 할로젠이라고도 부릅니다.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플루오린과 염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여러 가지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18쪽 원소입니다. 18쪽 원소에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등의 기체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들 비활성 기체라고도 불러요. 원소들이 독특한 성질을 띠거나 같은 족 원소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띠는 이유는 전자 때문입니다. 원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원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돌턴 시대에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원자라고 했는데요. 돌턴이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말이 되면 원자 안에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전하를 포함한 원자가 어떻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까요? 당시 과학자들은 원자는 양전하 구름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 양전하와 같은 양의 음전하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10년대에는 원자는 중심에 양전하가 모여 있고 대부분이 진공 상태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원자 핵의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원자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어는 이 전자의 움직임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설명했고요. 현재 과학에서는 전자가 반드시 거기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자가 거기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을 이용해요. 그러나 보어의 원자 모형이 원소의 성질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원소의 성질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보어 원자 모형의 핵심 첫 번째, 원자 안에서 전자는 연속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즉,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 전자의 궤도가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자 안에서 전자가 궤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궤도 사이에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궤도 사이에서 이동할 때마다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원자 안에서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만 위치할 수 있고 특정 위치에는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이 중간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값은 가질 수 없는 값인 거고요.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는 에너지가 작고 원자 핵에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한 가지예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자 안에서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만 불연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도 불연속적입니다. 이 에너지 준위도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안에서 전자가 가지는 가장 작은 에너지 값은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0이 아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전자 배치가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0도, 영하 273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안정한 상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궤도를 움직이는 동안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를 전자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하는 번호를 붙여줍니다.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에 있을 때 안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각 전자 껍질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의 전자가 위치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껍질부터는 더 많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위해서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아야 하는데요. 현대과학에서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1개가 가지는 양전하의 양과 전자 1개가 가지는 음전하의 양이 같다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양성자가 2개, 3개, 4개 늘어나면 원자 핵의 양전하 양도 2배, 3배, 4배 늘어나겠죠. 그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전자가 가지는 음전하의 양도 2배, 3배, 4배 늘어나야겠네요. 그러나 전자 1개가 가지는 음전하의 양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수는 그 주변을 움직이는 전자의 수와 같아요. 전자가 안정한 상태부터 차근차근 자리하다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가게 되는 전자가 있겠죠. 바로 이 전자인데요. 이 전자는 앞으로 우리가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최외곽 전자가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중요한 이유. 원자과 전자는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방법, 즉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을 볼까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원자 핵 속에 양성자를 12개 갖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중성의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전자 12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나타내 볼까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3, 4, 5, 6, 7, 8,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 2개가 있겠죠.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이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네요. 탄소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6개 있다는 의미죠. 원자 안에 전자는 몇 개일까요? 네, 6개입니다. 이 6개의 전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4개가 있네요. 원자과 전자는 몇 번째 궤도에 있나요? 그렇죠. 두 번째 궤도에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쪽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요. 예를 들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죠.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3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성의 리튬 원자는 전자도 3개 가지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전자를 배치해보면 원자 핵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 하나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원자과 전자는 두 번째 궤도에 1개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나트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의미죠.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네, 전자도 11개 있을 거예요. 전자 배치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나트륨 원자핵 주변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8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 8개 전자까지 하면 전자가 10개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11번째 전자는 세 번째 궤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네요.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이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칼륨 원자 번호 몇 번인가요? 19번입니다. 양성자 19개, 전자 19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자 배치 어떻게 될까요? 칼륨 원자핵 주변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궤도에 전자 8개. 그러면 이만큼이 10개죠. 세 번째 궤도에 전자 8개. 그러면 세 번째 궤도까지가 18개의 전자입니다. 전자 19개 있으니까 네 번째 궤도에 1개까지 있어야 19개의 전자의 배치가 끝났죠. 원자과 전자 어떻게 되나요? 원자과 전자
네 번째 궤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방법, 즉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집니다. 그런 비활성 기체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헬륨이고요. 여기 아르곤 나타내 보았는데, 비활성 기체는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죠. 이 최외곽 전자가 가득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원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 궤도에 전자를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낮다라고 합니다.